도와주세요. 제발. 저녁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는 여성의 비명은 무심히 지나치기엔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저는 도장에서 마지막 스트레칭을 마무리하던 중이었어요. 퇴근을 준비하던 관장님과 사범님들, 그리고 저 역시 소리의 근원을 찾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명은 바로 옆 크리켓 스토어에서 들려오고 있었죠. 관장님은 망설임 없이 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도장에 울려 퍼진 관장님의 한마디가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어요. 위급 상황이다. 모두 따라와. 크리켓 스토어 안에서의 상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여성 고객을 벽으로 몰아붙이며 저항하는 그녀를 완전히 제압하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관장님은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침착하게 외쳤습니다. 거기 멈춰라. 남자는 순간 고개를 돌리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관장님의 태권도 7단 실력 앞에서 그의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관장님은 빠르게 접근해 남자의 팔을 잡아 꺾고 순간적으로 다리를 걸어 그를 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남자의 비명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고 그는 몸부림치며 저항하려 했지만 관장님의 기술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 사이 관장님의 아내와 딸도 도착했습니다. 관장님의 아내는 피해 여성을 보호하며 가게 밖으로 데려갔고 그의 딸은 남자의 또 다른 저항 시도에 빠르게 대응해 그의 손을 단단히 제압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던 그 몇 분간의 상황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숨막히는 순간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남자는 수갑에 채워져 끌려갔습니다. 도장은 다시 평화로웠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이 사건은 지역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한인 태권도 도장 관장, 크리켓 스토어에서 성범죄자를 제압. 화면 속 관장님은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운동이 아닙니다. 정신과 몸을 함께 단련하며 스스로를 지키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뉴스를 보는 동안 저는 스스로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제가, 그리고 그런 태권도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제가 마치 영웅의 한 부분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관장님이 그렇게 정의를 구현할 수 있었던 건 그동안 수련한 태권도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이겠죠. 영상 시작 전 소중한 1초를 투자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웬디 포실, 18살로 미국 휴스턴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학생이자 열정적인 태권도 수련생입니다. 제가 태권도를 시작한 건 7살 때 단순히 친구를 따라간 도장에서였어요. 하지만 태권도를 배우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운동이 아니라 저에게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르쳐준 스승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며 K-팝과 K-드라마에 푹 빠지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커졌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기 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넘어질 때마다 크게 다쳤던 저였지만 수련을 통해 강한 마음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몸은 더 단단해졌고 정신은 더욱 단련되었으며 이제는 어떤 도전이 와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태권도는 제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태권도의 힘을 빌려 저는 학교 생활에서도 더 열정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휴스턴 지역 태권도 예선을 통과해 미국 전국대회에 진출했고 전국에서 7위를 기록하는 영광을 안았어요. 수천 명이 지켜보는 경기장에서 제 이름을 외쳐주던 순간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다음 목표는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의 사건을 보며 저의 목표는 조금 더 커졌습니다. 올림픽 메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권도를 통해 제가 배운 정신과 가치를 세상에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관장님처럼 불의에 맞서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도장에서 혼자 남아 다시 발차기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어리고 약한 웬디가 아니었습니다. 태권도로 무장한, 그리고 더 큰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었죠. 그날 느낀 감동과 다짐은 제 삶의 새로운 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은 단순히 메달을 목에 거는 것 이상의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며칠 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바로 태권도의 본고장, 한국으로요. 이유는 글로벌 태권도 연맹에서 주최한 국제 행사에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태권도를 사랑하는 지도자와 수련생들이 모여 태권도의 가치를 논의하고 서로 교류하며 기술을 나누는 자리였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영화와 드라마에서 숱하게 본 한국의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제 눈앞에 펼쳐지는 그 순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로웠습니다. 공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세련되고 깨끗했어요. 휴스턴 공항도 좋긴 하지만 여긴 완전히 미래 도시잖아.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수화물 벨트로 향했죠. 공항을 나와 서울로 들어서는 길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로 가득 찬 스카이라인, 깔끔하고 정돈된 거리, 그리고 어디를 가든 반갑게 웃어주는 사람들. 휴스턴에서 자란 저로서는 모든 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길거리에서도 들려오는 다양한 언어와 방금 만난 사람들과 금세 친구가 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어요. 곤지암으로 이동하기 전 서울에서의 하루는 제게 음식과 문화를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 K-팝과 K-드라마로 접했던 한국의 모습은 분명 멋졌지만 실제로 서울 거리를 걷고 체험하는 모든 것이 상상 이상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공항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은 휴스턴의 다운타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는 고즈넉한 전통 한옥이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한 편의 예술 작품을 보는 느낌이었죠. 저는 짐을 풀자마자 첫 한국 음식을 맛보기 위해 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함께 온 태권도 지도자 몇 분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바로 낙곱새 전문점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메뉴판에 적힌 낙지, 곱창, 새우라는 조합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맛있을까? 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죠. 하지만 음식이 끓기 시작하고 테이블 위에서 풍기는 매콤한 냄새를 맡는 순간 이미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이 건져준 첫 숟가락을 입에 넣자마자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이건 뭐지?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 거야? 낙지의 쫄깃한 식감, 곱창의 고소함, 그리고 새우의 담백함이 매운 양념과 어우러져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밥 볶아드릴까요? 라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남은 양념에 밥과 김가루를 넣어 볶아주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 볶음밥 한 숟가락은 저에게 진정한 한국 음식을 알게 해준 순간이었어요. 미국에서 이런 맛은 절대 못 느낄 거야. 저는 속으로 감탄하며 이 경험을 친구들과 가족에게 꼭 자랑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 다음 날은 더 큰 음식의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산물찜이라는 음식을 맛보러 갔어요. 미국에서도 해산물을 즐겨 먹는 편이지만 한국식 해산물 요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커다란 찜통 안에 각종 해산물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살아있는 문어가 통째로 올라가 있는 모습에 저는 잠시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저는 동행한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대답 대신 그들은 이미 해산물찜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가위와 집게로 문어 다리를 자르고 꽃게의 껍질을 벗겨내는 모습은 마치 음식이 아니라 작은 예술 작품을 완성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첫 한 입, 제 혀는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쫄깃한 문어, 탱글탱글한 조개, 부드러운 가리비까지 모든 해산물에서 신선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양념의 깊은 풍미가 해산물의 본연의 맛을 극대화시켜줬어요. 그리고 마무리는 또 볶음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남은 양념에 밥을 넣어 볶아주셨는데 깻잎을 추가해서 볶아주는 것이 정말 신선했어요. 그 풍미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밥을 한 숟가락씩 먹으며 계속해서 감탄했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이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하나의 축제 같아. 식사를 마치고 거리로 나와서는 한국의 밤 풍경을 즐겼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야경, 네온사인으로 가득 찬 가로수길, 그리고 거리를 걸으며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 따뜻함을 주었어요. 특히 편의점에 들러 간단히 디저트를 골라보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양한 아이스크림과 음료들이 가득해서 마치 작은 모험을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이 모든 경험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깊이 느끼게 해줬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것,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것, 모든 것이 공존하며 저를 끊임없이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연결, 문화의 경험,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기억은 제 인생에 오래도록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곤지암으로 향하며 또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장소는 경기도 곤지암 리조트였습니다. 도착하기 전부터 저는 너무 흥분되어 잠도 잘 못 잤어요. 태권도의 뿌리를 가진 나라에서 전 세계 태권도인들과 함께할 시간을 상상하니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각국에서 온 지도자와 수련생 200여 명이 전통 도복을 입고 모여있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장엄했어요. 행사 첫날, 세계 각국의 태권도 지도자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태권도가 단순히 스포츠 그 이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온 한 사범님은 태권도는 내 인생의 기둥입니다. 태권도를 통해 저는 내면의 평화를 얻었고 인생의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제 마음속에도 작지만 강한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마치 꿈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느꼈던 세련된 현대적인 감각과 곤지암에서 마주한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함까지. 제가 알던 한국은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봐왔던 문화적인 매력뿐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상의 무엇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곳은 그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 숨쉬는 정말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태권도를 통해 배운 인내와 집중력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듯 이곳에 온 태권도 지도자와 수련생 모두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제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태권도 도복을 손질하며 깊은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야. 태권도가 가진 진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야. 그리고 저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라고요. 곤지암 리조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전 세계에서 온 태권도
지도자와 수련생들의 뜨거운 에너지를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은 태권도의 정신과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태권도를 상징하는 도복을 입은 사람들이 각국의 국기를 들고 서로 인사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각 나라의 전통 춤과 음악이 흘러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태권도 기술을 시연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정말 특별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첫날 환영식에서 글로벌 태권도 연맹의 스티브 김사범님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태권도의 뿌리가 한국에 있지만 전 세계에서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들이 태권도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은 각자의 삶 속에서 태권도의 정신을 실천하며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이 전 세계 태권도인의 일부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공식 네트워킹 세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코스타리카에서 온 넬슨 브리줄라 사범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1972년부터 태권도를 수련해온 8단 사범님으로 런던 올림픽에서 국제 심판을 맡기도 했던 분이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기둥이었어요. 태권도를 통해 저는 스스로를 극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의 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태권도가 얼마나 깊은 철학과 가치를 가진 운동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경기를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 바로 태권도였죠. 다른 테이블에서는 인도에서 온 아베이싱 사범님이 태권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권도의 전통적 가치가 현대 태권도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다고 걱정했어요. 요즘 태권도는 올림픽 경기로서의 퍼포먼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점수를 따기 위해 발차기를 하고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다 보니 태권도의 정신적인 측면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의 진정한 힘은 정신 수양과 자기 극복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권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저 역시 태권도를 경기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건 아닐까 하는 반성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우리는 조별로 나뉘어 각국의 태권도 문화와 훈련 방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조에는 독일, 몽골, 그리고 요르단에서 온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훈련을 하며 저는 각 나라가 태권도를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켰는지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독일에서 온 한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권도를 단순한 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길입니다. 저는 태권도를 통해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 제자들의 삶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몽골에서 온 조리트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몽골에서는 태권도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태권도를 스포츠로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통해 존중, 예의, 그리고 자기 통제를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태권도의 가치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태권도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삶의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태권도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스티브 김사범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태권도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태권도가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자신을 단련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곤지암 리조트에서의 며칠은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태권도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태권도의 철학은 제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곤지암 리조트에서의 행사를 마친 후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태권도 지도자들과 수련생들이 태권도의 가치를 나누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던 그 자리, 그곳에서 느낀 열정과 감동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죠. 하지만 제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운을 간직한 채 저는 새로운 경험을 위해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세계 태권도 버추얼 선수권 대회는 전통적인 태권도가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대회였습니다. 행사장이었던 싱가포르 OCBC 아레나는 최신 기술로 가득 찬 미래 스포츠의 중심지처럼 보였어요. 경기장 한가운데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가상현실 VR로 진행되는 태권도 경기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VR 헤드셋과 모션 트래킹 시스템을 착용한 채 가상 공간에서 상대와 겨루고 있었죠. 첫 경기는 1635세 청년부 혼성 개인전이었습니다. 한국의 엄소현 선수가 출전한 경기에서 그녀는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상대를 압도하며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저는 경기 내내 그녀의 움직임에서 전통 태권도의 강렬함과 새로운 기술이 결합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경기를 보며 태권도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필리핀의 자이카 안젤리카 산티아고 선수가 싱가포르의 저스틴 패와 겨룬 결승전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명승부였습니다. 두 선수는 서로를 공격하고 방어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지만 결국 자이카가 화려한 돌려차기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녀가 초대 챔피언으로 이름을 올리는 순간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고 저는 이 모든 경험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태권도 대회는 저를 흥분하게 했지만 또 다른 소식은 태권도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지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태권도의 특별한 인연이 다시 한번 조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국기원을 방문해 명예구단을 수여받으며 태권도를 청교도 정신과 닮은 무도라고 극찬했습니다. 그가 태권도를 통해 미국 내 건강한 정신과 신체, 단련을 장려하고 싶다고 말했던 장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태권도가 단순히 한국의 전통 무술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가치를 가진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태권도가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나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철학을 가르쳐주는 무도라는 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날, 세계 태권도 연맹 조정원 총재가 연설을 통해 태권도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발차기와 손기술의 운동이 아닙니다. 태권도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자신을 극복하며 세상과 소통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전통 태권도의 정신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태권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태권도는 제게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를 가르쳐준 스승이었거든요. 싱가포르에서 경험한 혁신적인 태권도의 모습은 전통 태권도의 깊은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미래 세대에게 더욱 친숙하고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내 삶이 변했듯이 나도 태권도를 통해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거야. 곤지암 리조트에서의 감동, 싱가포르에서 목격한 혁신,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들려온 태권도의 글로벌 영향력. 이 모든 경험은
저를 더 큰 꿈으로 이끌었습니다. 태권도의 정신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를 연결하며 새로운 세대를 위한 빛이 되고 있었죠. 태권도를 사랑하는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이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곤지암 리조트에서의 행사가 끝난 후에도 제 마음속에는 태권도가 가진 힘과 가능성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전통과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나눈 교류는 태권도가 단순히 스포츠 이상의 가치를 지닌 무도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권도가 어떻게 현대와 미래를 향해 진화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버추얼 선수권 대회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감동적인 경험과 싱가포르에서 목격한 태권도의 디지털 혁신. 이 모든 것은 태권도가 가진 끝없는 가능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권도는 이제 전통과 현대, 디지털과 철학을 아우르는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OCBC 아레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흥미로운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경기장 중앙에 설치된 VR 헤드셋과 모션 트래킹 장비는 태권도가 전통과 디지털을 융합하며 새로운 장을 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가상 공간에서 상대와 실시간으로 겨루었고 점수는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통 태권도의 기술과 철학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태권도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새롭게 진화한 또 하나의 장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첫 번째 e스포츠 올림픽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2023년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에 유일한 격투 스포츠로 참가하면서 이미 태권도의 디지털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 태권도는 e스포츠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조정원 총재는 태권도가 디지털 융합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버추얼 태권도는 새로운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태권도의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세상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번 혁신은 단순히 태권도를 디지털 공간으로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션 트래킹 기술과 VR 시스템을 통해 태권도 수련생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상대와 겨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리와 시간을 초월한 태권도는 새로운 세대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경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필리핀의 자이카 안젤리카 산티아고 선수가 싱가포르의 저스틴 패와 겨룬 결승전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가상 세계 속에서 서로를 치열하게 공략하며 팽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자이카는 마지막 순간에 화려한 돌려차기로 결승점을 따내며 초대 챔피언이 되었고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태권도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혁신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저는 태권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가 이렇게 현대화되고 글로벌화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치가 잊혀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국에서의 경험과 글로벌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찾을 수 있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점수나 기술로만 정의될 수 없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자신을 극복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 도장에서 진행된 전통 태권도 수련은 제게 그 본질을 다시 깨닫게 해줬습니다. 지도자는 수련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태권도는 상대를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기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무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태권도의 가치입니다. 이 말은 제가 태권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느꼈던 감동을 되살려줬습니다. 태권도의 본질은 승패를 떠나 스스로와 싸우고 극복하는 데 있었죠.
싱가포르에서의 혁신적인 경기와 한국에서 경험한 전통 태권도의 깊이는 서로 다른 모습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권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며 사람들에게 삶의 철학과 태도를 가르쳐주는 특별한 존재였죠. 그것이 바로 태권도가 디지털 시대에서도 여전히 사랑받고 전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지금 태권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태권도를 극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싱가포르에서 열린 디지털 태권도 대회에서 열광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도 저는 태권도가 단순히 한국의 전통 무술이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의 세계화는 단순히 기술과 스포츠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태권도는 삶의 태도와 철학을 가르치는 도구로 현대인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태권도가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전통과 혁신이 완벽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를 더 큰 꿈으로 이끌었습니다. 태권도는 제 삶을 바꿔놓은 존재였습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라 제 자신을 성장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혀주는 스승이었죠. 이제 저는 태권도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디지털 시대에 맞게 태권도를 널리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제 삶이 변했듯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힘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감동, 싱가포르에서 목격한 디지털 혁신, 그리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과의 만남. 이 모든 여정은 태권도가 단순히 한국의 전통 무술이 아니라 전 세계를 연결하고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태권도의 정신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며 새로운 세대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태권도의 정신을 이어받아 제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태권도가 보여주는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저는 그 작은 한 부분이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태권도는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이기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이며 도전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 여정은 단순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의 날들이 더 기대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영감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태권도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끝으로 태권도를 통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강하게 만드는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